SQLD 모든 것의 조용하기입니다. 오늘은 4장의 출제 예상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 중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서브 쿼리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어요. 서브 쿼리. 서브 쿼리라고 하는 게 쿼리 내에 쿼리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하죠. 1번부터 볼게요. 중첩 서브 쿼리에서 실행 결과가 여러 건인 다중행 서브 쿼리는 다중행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된다. 서브 쿼리의 결과가 여러 건인 경우에 그 서브 쿼리에 대한 대상으로 연산을 수행할 때 여러 건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중행 비교 연산자를 써야 돼요. 요거 비교 연산자 부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시고, 즉 단일행 비교 연산자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건 단일행 비교 연산자라고 했고, 다중행 비교 연산자는 대문자로 exist 이런 것들이 있다. exist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앞에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서브 쿼리에도 자체적인 오더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서브 쿼리에는 자체적인 오더바이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인 쿼리에서는 서브 쿼리에 있는 칼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서브 쿼리에서는 메인 쿼리의 칼럼을 참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메인 쿼리에서는 서브 쿼리의 칼럼을 참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서브 쿼리가 단일행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될 때는 결과가 반드시 한 건 이하여야 한다. 이게 위에 1번하고 연관된 건데, 서브 쿼리의 결과가 1건 이하일 경우에는 단일행 비교 연산자. 서브 쿼리의 결과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중행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컬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메인 쿼리는 서브 쿼리의 컬럼을 사용할 수 없다. 서브 쿼리는 괄호로 감싸서 사용한다. 요거 중요하죠. 서브 쿼리는 오더바이저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린 단일행 비교 연산자, 다중행 비교 연산자 이 부분. 2번, 아래의 테이블에 대한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문제가 사실 약간 여러분들 혼동을,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건데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엔타일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엔타일만 알면. 엔타일이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구간을 나누는 건데 3등분하는 거예요. 엔타일 3 하면 3등분 하는 거예요. 3등분. 컬럼 3에 대해서 3등분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 서브 쿼리에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오더 바이 콜 3에 대해서 정렬을 수행한 후에 엔타일로 3등분해라. 근데 이 정렬되는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3등분을 하잖아요. 3등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묻고자 하는 부분은 각 그 등분 숫자에 대해서 카운트를 묻고 있거든요. 카운트? 즉 1은 몇 개고 2는 몇 개고 3은 몇 개고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1은 3개고 2는 3개고 3은 2개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정렬 안 하셔도 되고 앞에 거 다 무시해도 되고, 엔타일로 전체 개수만 아시면 돼요. 전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건인데 8건에 대해서 엔타일 3로 등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등분이 되는지 요것만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8건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9를 3등분하면 3대 3대 3이 되겠죠. 이건 쉬워요. 근데 이렇게 8건이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8을 3으로 나눠요. 3등분하니까. 8을 3으로 나누면 2대 2하고 뭐가 남아요? 나머지가 2가 되죠. 나머지를 그냥 여기다 하나씩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대 2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8건은 3대 3대 2가 되고 7건은 2에서 맨 앞에다가 나머지 1을 그냥 배분하면 3, 2가 되고 5건을 3등분하면 2,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3, 3, 2 이렇게 되고요. 3번 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뷰라고 하는 것은 특성을 묻고 있는데
뷰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테이블이죠.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먼저 뷰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복잡한 쿼리를 뷰로 생성하여 쿼리 자체를 단순화할 수 있다. 해당 쿼리를 자주 사용할 경우 뷰를 이용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편리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뷰가 보면 원래 테이블의 속성 중에서 공개할 속성들만 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용자에게 숨겨야 할 정보는 숨기고 공개할 속성만 뷰로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할 경우에 이런 게 뭐예요? 감출 건 감추고 노출할 건 노출하고 그래서 이게 보안성이 해당이 되고 실제로 데이터를 담고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걸릴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뷰는 실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테이블을 직접 참조하지 않고 뷰를 통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본 테이블이 바뀌어도 즉 속성의 순서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뷰는 건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뷰를 참조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리성, 보안성, 독립성이 이 뷰의 특성이니까 답은 물리성이 되게 돼요. 다음 테이블엔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요게 제가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의외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서브 쿼리하고 나지그지스 때문에 먼저 서브 쿼리를 이해하자면 이래요. 학과에 대해서 앞에 학과 번호 같은 거 그다음 통계학과인 경우를 리턴해서 not exist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exist하고 exist하고 이 앞에 not이 붙는 경우에 이 뒤에는 반드시 서브 쿼리가 와야 돼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exist 뒤에는 반드시 서브 쿼리가 와야 돼요. 이렇게 서브 쿼리가 오는데 보시면 학생 테이블에서 요 한 건 한 건 이제 외워절이니까 한 건 한 건을 보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not exist 하고 뒤에 이 학과 번호와 이 학과 테이블의 학과 번호가 같고 학과명이 통계학과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통계학과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이 뒤에 결과가 0이에요. 0. 없어요. 그러니까 not exist는 true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출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결론적으로 이 학과 번호가 학과에 있으면서 통계학과인 경우는 제외하는 겁니다. 이건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세 개, 즉 100일, 103, 100일인 김지훈, 정승아, 홍하영 세 건이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서브 쿼리의 결과에 대해서 not exist도 알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5번 4장은 조금 쿼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5번 다음 SQL문의 빈칸을 채울 때 구문의 의미에 맞는 정상적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건 로우넘을 묻고 있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로우넘은 테이블을 순회하면서 차례로 각 행의 번호를 반환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어절에 들어갔을 때 요 조건문이 false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끝. false면 끝. 끝이에요. 더 이상 순회하지 않고 거기서 리턴해버려요. 의미에 맞는 정상적인 결과라고 했어요. 여기 로우넘이 10 이하인 경우는 의미가 뭐예요? 로우넘이 10 이하인 경우는 10번 이하의 것만 출력한다. 이건 맞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출력이 되고 근데 나의 경우를 보면 10번 이상의 것만 출력한다. 로우넘이 10 이상인 경우를 출력하고 싶은데 벌써 로우넘이 1부터 시작하거든요. 1에서 어떻게 돼요? 1은 10보다 크거나 같나요? 폴스가 되죠. 이런 경우 폴스가 되죠. 그럼 끝이에요. 더
더 이상 안 돌아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10번 이상이, 즉 11, 12, 13일 출력하는 게 의도인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나 다 틀리고요. 라 같은 경우에 1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10번 것만 제외하고 출력인데 이게 1번부터 9번까지는 출력이 되는데 10번 출력 안 하고 여기서 끝나요. 다시 얘기해서 11, 12는 출력이 안 됩니다. 10번만 제외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9번까지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정답은 가. 1번만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로우넘은 웨어절에서 사용될 때 조건식이 폴스가 되면 순위를 멈춘다. 요거 아셔야 돼요. 다음 6번. 계층형 쿼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층형 쿼리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트리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서 보기를 그냥 볼게요. 보기를 보면서 거꾸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순방향 전개이다.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는 뭘 보면 되죠? 네, 커넥트 바의 문을 보면 돼요. 네, 커넥트 바에서 프, 자, 부, 순. 프라이어, 자식, 그 다음에 부모 하면 얘는 순방향. 그래서 프라이어 아이디는 프라이어 PID. 여기서 보시면 PID에 널이 있죠. 널이 들어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부모 속성이 돼서 P네임 혹은 여기서는 PID가 부모고 아이디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어 아이디 이꼴 PID 하면 이거는 순방향이 맞죠. 순방향이에요. 순방향. 1번은 맞고 중복이 생겼을 때 루프를 돌지 않기 위해서 계층형 쿼리는 기본적으로 루트에서부터 계속 트리 구조로 참조해 가는데 그 트리에서 다시 루트를 참조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이클이 형성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어떻게 돼요?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노 사이클 옵션을 주어서 루프를 돌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3번 PID가 0이라도 이게 말이 이상한데 의도는 뭐냐면 여기 웨어절에서 PID가 요게 3 가로하고 3 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 리스트예요. 리스트. 다시 얘기하면 가로하고 1, 2, 3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로하고 3 하면 3 하나만 있는 리스트. 그래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는 in 연산자를 쓰거든요. 혹은 not in 연산자. PID가 3이거나 또는 다른 건 이거 없으니까 PID가 그냥 3이면 not in이니까 뭐예요? not in이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PID가 3이 아니면 그걸 의미해요. 3이 아니면 출력한다는 거예요. 웨어절이니까. PID가 0이라도 3에 포함되면 전개를 멈춘다. 3이 되면 오히려 3이 아니면 출력하라니까 3이면 출력을 하지 마라. 전개를 멈춘다. 그런 얘기라서 맞는 얘기고요. Order siblings by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 테이블 기준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같은 레벨에 대해서만 같은 레벨의 형제 노드끼리만 정렬이 수행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 7번. 다음 테이블에 대한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니온을 묻고 있고요. 유니온과 유니온 올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온은 어떻게 돼요? 중복을 제거하죠. 결국 TB를 1과 TB를 2를 유니온 연산하면 A1, B1 이게 겹치잖아요. 같아요. A to B2, A to B2 같아요. 그래서 TB를 1과 TB를 2를 유니온 연산하면 그냥 TB를 1하고 똑같아져요. 중복은 제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유니온 5를 다시 또 얘를 유니온 5를 하면 이번에는 중복을 허용하니까 이 두 개가 뒤에 붙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건이 돼요. 6개의 건이 되는데 여기 뒤에 그룹 바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복되는 건들은 2개,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답은 2개, 하나 이렇게 됩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올의 차이. 유니온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 8번.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거는요. 자, 여기
이 서브 쿼리를 보시면 그룹 바이 딴다. 그룹 바이 고객 번호. 고객 번호로 그룹 바이에서 고객 번호별로 그룹 바이에서 썸을 하고 있으니까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 이렇게 돼요. 이렇게 101에 대해서는 4,000, 102에 대해서는 6,000. 이게 서브 쿼리의 결과입니다. 그룹 바이 고객 번호로 해서 썸으로 합계를 구한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A라는 테이블로 놓고 고객 등급을 B라는 테이블로 놓으면 프롬절에서 이렇게 A, B를 놓으면 뭐가 돼요? 크로스 조인이 돼요. 카테시안 곱으로 표현되니까 두 건에 대해서 고객 등급 B가 4건이거든요. 두 건에 대해서 4건이니까 8건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웨어절에 해당하는 것 보면 A의 합계가 B의 최소 금액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 금액보다 작죠. 등급에 맞는 포함되는 등급을 표시합니다. 여기 등급을 표시해요. 등급을 이렇게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100일 102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하는 거예요. 100일 102에 대해서 등급인 골드와 VIP를 표현하게 됩니다. 골드와 VIP. 그 다음에 9번. 주어진 부서 테이블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실행 결과를 출력하는 SQL문은 이게 중요해요. 왜? 계층형 쿼리 문제가 이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시면 계층형 쿼리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부서 코드, 부서명 이렇게 돼 있고 상위 부서 코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층형 쿼리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부서 코드, 상위 부서 코드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테이블이 주어지면 먼저 트리를 그리셔야 돼요. 이런 트리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 읽고 이런 걸 떠나서 계층형 쿼리 이게 다 보시면 스타트 위드 커넥트 바이 계층형 쿼리구나. 근데 원래 테이블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부모고 뭐가 자식인지를 보시고 널이 들어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명칭부터가 상위, 하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헷갈리게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기준으로 트리를 그리세요. 아시아 지부 100번이 제일 루트고 그 밑에 100번에 대해서 110번, 100번에 대해서 120번, 120 이렇게 되고 110번에 대해서는 111, 112, 111, 112, 120번에 대해서는 121, 122, 121, 122 이렇게 트리를 먼저 그려요. 트리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스타트 위드 부서 코드 100. 부서 코드 100이 어디예요? 이거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 시작을 여기부터 하고 커넥트 바이 프라이어 부서 코드 상위 부서. 요게 이제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만 보시면 돼요. F, 자, 부, 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서 코드가 자식이고 상위 부서 코드가 부모이기 때문에 프, 자, 부, 순. 그래서 이건 순방향. 순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100번부터 위에서 아래로. 밑에 제가 해설에 열심히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해놨습니다. 아시아 지부부터 시작해서 순방향, 위에서 아래로. 일단 위에서 아래로 가는데, 자식까지 끝까지 가요. 이렇게 끝까지 가요. 아시아 지부, 그래서 중국 지사, 베이징 지정. 그 다음에 상하이 지정.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한국 지사, 서울 지정, 부산 지정. 이렇게 가요. 아시아 지부, 중국 지사, 베이징 지정, 상하이 지정, 한국 지사, 서울 지정, 부산 지정. 이렇게 가는 게 1번의 결과고 2번에서는 스타트 위드 어떻게 돼 있어요? 부서 코드 1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0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두 개를 유니온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프리로 가서 보시면 앞에 부분이 이거거든요. 120번부터 시작해서 역방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커넥트 바이 문을 해석을 하면 이게 역방향이 돼요.
프라이어 상위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 위에 거와 반대잖아요. 반대죠. 위에는 순방향이라고 했죠. 이건 역방향이에요. 아래쪽은 커넥트 바이 상위 부서 코드, 프라이어 부서 코드. 이거 헷갈리게 했는데 사실은 커넥트 바이 프라이어 부서 코드는 상위 부서 코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순방향이에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하나 만들고 순방향으로 하나 만들어서 유니온을 한다. 풀이를 보시면 120에서 역방향을 가면 한국지사 아시아지부, 한국지사 아시아지부. 120에서 순방향을 하면 한국지사 서울지점 부산지점, 한국지사 서울지사 부산지점. 두 개를 유니온하면 중복되는 건 한 번만 들어가는 거니까 한국지사 아시아지부 서울지점 부산지점인데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더바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더바이가 붙어 있어요. 오더바이가 붙어 있어서 다시 문제로 올라가 볼게요. 끝에 이번에 여기 오더바이가 있어요. 오더바이 부서 코드. 부서 코드로 정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부서 코드로 정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시아지부, 한국지사, 서울지점, 부산지점 이렇게 되고요. 3번은 부서 코드가 121인 경우에 대해서 역방향. 4번은 서브 쿼리를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 그냥 결과가 100이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9번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 9번까지만 설명드릴게요. 9번이 아주 중요하니까 9번은 꼭 이해하세요. 계층형 쿼리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9번을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계층형 쿼리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의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